2025년 쿼터백 티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 승패 여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포지션이자 팀의 얼굴인 포지션이죠. 먼저 제가 레퍼런스할 티어 리스트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올라온 마이크 샌도의 애슬레틱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총 50명의 NFL 코치들과 운영진 멤버들이 투표해 나온 결과로 2025 쿼터백 티어 랭킹이 나왔다고 하네요. 일단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패트릭 마홈스, 조 버로우, 조슈 앨런, 라마 잭슨,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입니다. 샌도가 정의하는 1티어 쿼터백은 팀을 캐리하는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승리를 가져오는 선수, 또한 순수 패스 플레이에서 기량이 뛰어나고 약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마홈스와 버로우는 50명 만장일치로 1티어 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1위고 공동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만장일치를 받아야 마땅한 선수들이라 생각됩니다. 마홈스는 벌써 만장일치 1티어 투표를 5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버로우는 첫 번째지만 벌써 4년 연속 1티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NFL 감독은 버로우가 조 몬타나와 가장 비슷한 선수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조시 앨런, 47개의 1티어 투표와 3개의 2티어 투표를 받아 평균 1.1로 3위 자리를 차지했고, 라마 잭슨이 평균 1.1, 앨런보다 1티어 투표를 하나 적게 받아 4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잭슨은 7년 커리어 최초로 1티어에 진입했죠. 잭슨의 플레이에 대해 이제는 더 성숙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투표자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최대 패싱 야드와 시도당 야드, 터치다운 패스, 패서 레이팅, 여기에 인터셉션은 단 4개만 던지며 본인의 1티어 가치를 증명했던 작년 라마 잭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튜 스태포드는 가까스로 1티어에 올랐습니다. 26개의 1티어 투표로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며 11년 연속 2티어에 있다가 37세의 나이에 커리어 첫 1티어 영예를 얻었습니다. 1티어에서 첫 4선수는 너무 당연한데 매튜 스태포드가 커리어 끝자락에 1티어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스태포드의 플레이를 직접 본 여러 코치들과 관계자들은 스태포드의 플레이를 보는 순간 입이 턱 벌어진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비 코치들은 스태포드의 패스 능력으로 인해 다른 쿼터백을 상대할 때 느끼지 못했던 우려와 걱정을 느낀다고 하니 커리어 끝자락에 1티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엔 샌도의 2티어 정의를 먼저 파악해보겠습니다.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팀을 캐리할 수 있고 순수 패스 플레이를 잘 감당하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쿼터백, 한두 개의 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2티어의 첫 번째 선수는 평균 1.7로 득표를 한 신인 제이든 데니얼스였습니다. 한 수비 코디네이터는 데니얼스에게 NFL이라는 무대가 전혀 커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적응이 빨랐다는 이야기겠죠. 어느 한 디비전 라이벌 구단의 관계자는 데니얼스가 NFC 동부지구에서 가장 패스를 잘하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티어 선수들을 제가 화면에 다 띄워볼 텐데요. 이 중 제 눈에 가장 띄었던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스틴 허버트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짐 하버 감독을 만나 패스의 빈도수도 내려갔고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티어와 동일한 2티어에 머물렀습니다. 1.8로 작년의 1.6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되긴 했습니다만 허버트가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2티어 포지션이 최대 아웃풋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허버트도 6년차 선수인데요. 지옥의 AFC 서부지구를 뚫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2.2의 평가를 받은 제일런 허츠는 쿼터백들 중 총 10위입니다. 이글스 로스터가 워낙 리그 최강이었기 때문에 쿼터백이 오히려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제일런 허츠는 새 시즌 전 슈퍼볼에서도 그렇고 지난 슈퍼볼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의 최대 기량을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볼에서는 경기 MVP까지 받았으며 팀의 리더로서 캔자스시티 다이너스티를 격파한 선수인데 작년보다 티어가 0.1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물론 세이콘 바클리가 필라델피아로 넘어오며 허츠의 패스보다는 바클리의 러싱으로 시즌 중반과 후반부 경기들을 다 풀어갔었고 그렇게 압도적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1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티어에서 1위 정도, 종합 6위에서 7위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던 러브도 2티어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무릎과 사타구니를 포함해 잦은 부상으로 재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투표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어느 한 코치는 조던 러브를 상대하며 이 선수에게서 위압감 같은 걸 느껴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스킬 포지션 선수들의 덕을 많이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치는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리더십도 좋고 공격 리듬의 컨트롤도 좋은데 오히려 라플로의 전술이 러브의 풀포텐을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러브 작년엔 여러 부상으로 인해 마음껏 플레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장거리 패스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는 NFL에서 가장 생산적인 딥볼 패서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표 결과는 2.4였는데 2티어 하위권보다는 그래도 2티어 중위권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3티어의 정의는 확실한 주전감의 쿼터백이지만 효과적인 런게임과 리그 상위권
수비 유닛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패스 포커스의 공격 전술이 어울리지 않는다 입니다. 일단 3티어 1번 선수는 바로 카일러 머레이였습니다. 평균 2.7로 평가됐는데요. 여러 코치들의 주된 분석으로는 머레이가 투미닛 워닝에 패스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2티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3티어다 라는 평가도 있었죠. 시즌 후반부에 항상 폼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증명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3티어 선수들 중 2티어와 가장 가까운 선수는 투아 텅어발로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투아가 없으면 마이애미 공격은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투아가 뛰었던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평균 24.1득점을 했고 출전하지 않았던 경기에서는 13.3점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팀의 중요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플레이의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투아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공을 완벽하게 타겟에게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플레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쿼터백의 재량으로 망가진 플레이를 살릴 만한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환경을 많이 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런게임이 막혔을 때 투아가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풀리스트를 다시 화면에 띄워놓고 2025 쿼터백 티어 관련체 리액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할 말이 많긴 한데 다른 일들 때문에 영상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멈추고 후딱 올려야 여러분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여러분의 1티어 쿼터백 리스트도 아래 댓글란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